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첫풀미 오늘 1월 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아까 우리 남궁 재훈 주임하고 전일 유럽 시장 체크를 해보다가 보니까 영국이 0.8 빠졌는데 독일이랑 프랑스가 다 1% 이상 올라서 영국만에 무슨 악재가 있나 봤더니 영국 0.82%는 12월 30날 작년 연말 종가 결과이고요. 1월 2일은 영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유럽 시장이 다 좋게 끝나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작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증시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러시아 증시는 뭐 3% 이상 그렇게 오르면서 끝났던데, 우리 시장도 빨리 조금 회복세를 보였으면 하고요. 미국 시장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최근에 12월 달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테슬라의 판매량이 발표가 된 거죠? 예, 판매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데 오늘 새벽에 판매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1월, 12월 4분기 실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량은 지금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고요. 실제로 4분기 실적은 1월 25일 날 발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실적 4분기 실적은 1월 25일. 그래서 판매량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안 나왔나 보고요.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판매량이 40만 5천 대가 나왔고요. 컨센이 한때 뭐 44만 대까지 갔었다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면서 최근 컨센은 42만 대로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컨센 대비 한 15,000대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YOY로는 31.3%가 증가한 수치고요.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도. 이만큼 이제 뭐 완성차 업체 중에서 성장하는 업체도 없긴 한데 컨센 자체를 좀 하회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 분기 3Q는 판매가 얼마였습니까? 3Q 판매량은 34만 3천 대였고요. 컨센이 36만 4천 대였습니다. 그때는 36만 대였는데 그러면 2분기 연속 컨센을 좀 하회했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분기 판매로 보면은 역사적인 판매량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컨센 대비 좀 하회한 것은 좀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계속해서 그 분기의 판매량이나 또 분기의 실적 자체를 계속 비트를 해왔었는데 지난 분기부터 약간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판매량하고 실적에서 좀 보여져 있고 관찰이 되고 있었고요. 판매량이 발표된 지난 10월 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주가 반응은 한 마이너스 6.8%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판매량 수치가 어쨌든 컨센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정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10월 언제였다고요? 10월 2일 날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고요. 10월 3일 주가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10월 13일인가 정도에 저점을 치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 7월, 8월 반등에서도 테슬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4분기에는 시장은 반등하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그게 이제 트위터 때문인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정을 해봤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3Q 판매량이 미스를 딱 하는 것부터 주가가 어떻게 보면 탄력을 잃었었던 거네요. 주가 모멘텀이 좀 많이 둔화됐었습니다. 네. 이번에 컨센 범위를 보면은 36만 2천 대부터 48만 3천 대까지 네. 상당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40만 5천 대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판매량을 보면은 131만 3천 대입니다. 131만 3천 대고 컨센 대비 4Q에 하회를 했기 때문에 좀 2만 대 정도 하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한 140만 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이 140만 대, 재작년이 97만 대. 여기 판매 대수 나왔는데 거기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에 50만 대, 21년에 93만 6천 대, 그래서 22년에 131만 대,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 테슬라의 그 IR 자료를 보면은 계속해서 멀티 이어로 해서 50%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의욕치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간으로 보니까 이제 40%다 해서 일단은 그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보다는 좀 덜한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나왔는데 이때 생산량을 보시면 43만 9,701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이제 판매량이 40만 5천 대 나왔었잖아요. 그거 생산량이 거의 한 44만 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생산에서 판매를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요. 이게 결국 이제 공급하고 수요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테슬라의 어떤 그 분기간 생산하고 판매의 어떤 차이를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생산 캐파도 많이 늘리고 하면서 약간 수요 둔화를 겪으면서 각 그 주요 생산 판매지에서 그 판가를 좀 내리는 그런 조치를 좀 취했었는데 지난 3분기에 보면은 판매보다 생산이 한 2만 2천 대 정도 증가한 상태로 분기를 마감했었고요. 이번에 그 4분기 발표한 거 보면은 생산이 판매보다 3만 4천 대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수요 둔화가 좀 숫자로 지금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그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일각에서는 판매 단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는 약간 좀 크리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아까 1월 25일 수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판매량 발표된 시점부터 또 실적 발표까지의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워드 EPS를 보면은 2022년 10월달 5.9불이 그 피크였는데 그 피크에서 좀 5.3불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라서 향후 실적 모멘텀도 시장에서 이미 좀 하향 조정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트위터든 수요 둔화든 가격이나든 뭐든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적 모멘텀 둔화에 따른 EPS 하향 조정의 폭보다 실제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PER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실적 모멘텀 둔화를 어느 정도까지 그 밸류에이션 하느냐, 그리고 그런 그 안 좋은 영향들이 최근 급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느냐, 요거와의 어떤 저울질을 하면서 주가가 당분간은 좀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포드 PER 추이 그래프를 가져와 주셨는데 20년 하반기에 좀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690불에서 일단 고객의 그 테슬라 투자한 부분의 3분의 1을 저희가 이제 팔고 시장에도 그 메시지를 이제 좀 전달을 해드렸었죠. 네, 과열인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 PER 추이를 보시면 이제 100배에서 200배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200배가 합리화되려면 이 생산이나 판매나 이익 성장이 이제 200%씩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과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연간 판매 대수 다시 한번 보시면 20년도에 50만 대에서 21년도 넘어가면서 93만 대니까 거의 뭐 80% 이상 성장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도 이제 4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PER이 뭐 그 성장성과 충성도 이런 거 보면 PEG 개념으로 봤을 때 뭐 꼭 1배가 아니라 한 1.5배 정도 돼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PER이 뭐 120배 예, 요런 부분들이 20년도에는 이제 합리화가 되는 예, 그런 부분이었고 예, 그런 게 이제 성장률이 이제 꺾이면서 완전히 꺾였다는 게 아니라 둔화되면서 PER은 당연히 이제 낮아지는 게 맞는데 지금 PER 수준이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조금 주가가 또 반대로 2020년도에는 너무 이 과열로 주가가 거품이 많이 있었다면 그 거품이 이제 PER 200배였다는 거죠. 그러면 PER 지금 23배는 이게 거품인가 너무 디스카운트 된 건가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려면 23년도 저는 판매량 증가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130만 대에서 작년에 올해가 188만 대네요. 예,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컨센이 188만 대입니다. 예, 그러면 57만 대, 56만 대 정도가 이제 작년보다는 더 팔리는 거니까 여전히 35% 정도 성장은 나오네 보니까. 예. 그러면 35% 성장이 나오면 사실 뭐 PER이 23배는 예, 저는 뭐 지금 모든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PER이 많이 싸졌고 우리가 어제 체크해 봤듯이 S&P 500만 하더라도 16점 몇 배로 16.7배입니다. 7배 그죠? 예. 네, 10년 평균치보다 지금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조금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이유는 뭘까? 라고 보면 이제 트위트 노이즈가 좀 심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이 23배가 맞다면 188만 대 아니야.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188만 대 못 팔려. 예, 한 20, PER 23% 성장이면 20% 성장이면 보니까 올해 해봐야 한 30만 대 더 팔릴 거야. 한 160만 대 정도밖에 못 팔릴 거야. 라는 게 지금 멀티플이 얘기해주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제 팔릴지는 봐야 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식이 아니라 차를 사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약간은 될 것 같은데 오석 주임이 네. 테슬라 언제 샀었죠? 8월에 인도 받았습니다. 이번 작년 8월이죠. 작년 거의 주가 고점에서 산 거 아니에요? 차 가격도 고점에서 샀습니다. 아, 차 가격도 그때가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 뭐 한참 셀 때였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는 다시 차를 사도 테슬라 산다. 아니다. 무조건 테슬라.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핸드폰도 아이폰 쓰고 좀 그런 감성적인 걸좀 끌리는 편이 있는데 테슬라를 타보면 약간 그 내연차나 제가 국내 전기차들도 많이 타봤거든요. 택시나 타봤을 때 그 느껴지는 주행감이나 디자인적인 거나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자동차에 애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동차에 애플이 되려면 그 디자인 감성뿐만 아니라 고객의 그 강력한 충성도가 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써본 사람들이 아 이거 별로네 다시 사면 나 테슬라 안 살래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플 스마트카에 있어서의 자동차 전기차의 애플 그 꿈이 이제 사라지는 건데 일단 우리 오숙주임 얘기는 난 다시 사도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 산다. 예, 그런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 저희 형님도 테슬라 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미주미에 보면 이남욱 교수님 예. 또 뭐 테슬라 완전히 광팬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테슬라 되게 좋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예, 거기에 대한 강력한 고객 충성도가 있다면 예,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채플미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